소리나는 책방. 오늘의 5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가을 소풍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풍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매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해졌지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날이 소풍날이기도 했죠. 아무튼 저와 친구들은 소풍을 맞아 기쁘게 그 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보물찾기를 시작하려는데 한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안 보였던 거죠. 민석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통 말이 없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민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혹시 집으로 갔나? 선생님이 불이 나게 소풍 장소였던 산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민석이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산 위에 올라오더니 선생님이 허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 집에 있단다. 그리고 뭔가를 더 말씀하시려다 꾹 참고 그 이야기를 동료 선생님들에게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 선생님들의 놀란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죠. 다음날 학교에 온 민석이에게 저는 바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석이가 하는 말이 자신은 정말 소풍에 안 오고 집에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몇 친구들이 전날 너 분명히 소풍에 오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자기는 분명히 집에만 있었대요. 정 못 믿겠으면 자신의 어머니, 민석이 어머니는 무당이었거든요. 자신의 무당 어머니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석의 집, 즉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방과 후에 결국 무당집에 찾아간 우리는 민석의 어머니, 즉 그분이 무당이죠. 민석의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석이 내가 소풍 가지 말라고 했어. 점괘가 안 좋게 나와서. 그랬더니 민석이가 생령이 돼서 거길 간 모양이야. 아무래도 얘도 나를 닮아서 무당이 될 팔자인가 보네. 생령이요? 저는 되물었지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결국 나중에 정말 민석이가 커서 박수무당이 되고 나서 그때의 일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나도 어렸으니까 얼마나 소풍에 가고 싶었겠냐? 그런데도 엄마가 점괘가 안 좋다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 너무나도 짜증이 났지. 울고불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소풍에 가 있는 거야. 기분이 좋았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강렬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내 영혼이 너희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는 그 산에 찾아간 건지도 모르겠어. 즉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소풍 장소로 갔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의 말이 완벽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날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민석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밤 12시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당황스럽게도 밤 12시에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고향 친구였지만 여자였기에 와이프의 눈치가 보였죠. 그래도 워낙 친한 친구여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 별말을 안 하고 자신의 남편 걱정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저의 고향 친구이기도 해서 저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나 없으면 너희 둘도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 잘해줘, 우리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말에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도 그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와는 사이가 소원해졌었죠. 그 전까지는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밤 12시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혼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병이라도 걸린 건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녀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계속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라고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녀는 다시 우리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다른 친구로부터 그녀가 전날 오후에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나를 찾았던 사람은 설마? 저와 와이프는 서둘러 그녀의 장례식에 향하면서도 굉장히 놀랍고 의아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였던 사람인데 그날 오후에 죽었다니 납득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였을까? 정말 귀신이 되어 지나가다 들린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그녀를 그렇게라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고요. 고시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신림동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만 해도 고시원에는 정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분위기가 제법 무겁고 진지했다. 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 고시에 붙어서 마시고 떨어져서 마시고, 물론 대부분은 떨어져서 마시는 쓰디쓴 술이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합격자의 방이 비곤 했는데 그 합격자의 방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꽤나 심했었다. 좋은 기운을 가진 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운 좋게도 합격자가 유독 많이 나온 방을 차지해 그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분 좋게 매일 좁은 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도가 좀 심했다. 참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나는 급기야 옆방으로 가서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러기를 며칠, 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학생, 거기 옆방 203호 맞죠? 네, 맞아요. 거기 빈지 오래됐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에게 말을 들어보니 내가 묵고 있는 방에서는 늘 합격자가 나오는데 그 옆방 사람은
10년 넘게 고시에 도전했어도 합격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기쁨에 들떠 고시원을 떠나는 합격생을 보다 못해 그만 비관하여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는 그 방에는 학생을 안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렵기도 하고 옆방에 살았다는 사람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 방을 포기하고 원래의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계속 고시에 떨어졌고 포기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취직해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싱글인 용주는 주말을 맞아 차를 몰고 강이 보이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좋은 경치에 커피를 마셔도 혼자여서 재미가 없었던 용주는 커피숍에서 멀지 않은 강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금 걷고 있는데 머리가 길고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도 혼자 왔나? 그는 자석에 끌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갔죠. 강바람까지 부니 그녀의 머리칼이 환상적으로 날렸습니다. 그럴수록 용준의 마음은 두근두근해졌죠. 얼굴을 확인해야 할 텐데 뒷모습은 예쁜데 앞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용준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용준은 그녀를 계속 따라갔고 그녀는 마침내 다리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용준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용준은 한눈에 반하게 되었죠. 아, 딱 내 이상형인데? 용준은 두근거리는 심정을 보여줬고 그녀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웬일인지 용준에게 씩 미소를 짓고는 훌쩍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험하게. 왜 저러지? 용준은 그녀를 난간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난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목발을 하고 있는 또래의 한 남자였습니다. 나처럼 다치고 싶어요? 다짜고짜 그는 용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금 당신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일 거예요. 안 그래요? 그의 말에 용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아서 그녀를 봤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여자 이 다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원귀라고요. 악질이에요. 나야 다리 좀 다친 거니까 괜찮지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용준은 어이가 없어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용준은 정말 자신이 원귀에게 원한을 품은 귀신에게 홀렸던 것이라고밖에 믿을 수 없었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이 났고요. 네. 다음 라이브는 또 2주 후에 진행이 되고요. 혹시 제가 여유가 된다면 깜짝 라이브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네, 우리 소리님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안녕.